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요. 어린이 보험의 100%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자녀 보험도 챙겨주셔야죠. 김정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 이제는요,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조금 많이 보시고 30세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면서 자녀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100%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알려주시죠. 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은. 그래서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뭐 30살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또 어린이 보험 설계할 때는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지만 자부심도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오늘 테마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이제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도 괜찮고, 아니면 자녀 보험을 새로 준비하실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장의 범위를 보면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혹시 생명보험사에만 보험을 준비하신 분도 이 테마 플랜 시간을 굉장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임신을 하신 분들도 태아보험 알아보시는 분들도 오늘 꼭 많으세요.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 30세가 안 되신 뭐 사회활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자녀분 생각도 오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 임신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뭐 태아보험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혹은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이러시던데 태아보험부터 볼까요? 그렇죠.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태아보험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만 태아보험이라고는 따로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게 태아보험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녀보험, 어린이 보험 안에다가 우리가 태아특약을 첨부를 한 게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뱃속에 있을 때 보장을 보는 게 아니라 출생해서 보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만이 가져갈 수 있는 태아특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뭐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저체중 육아 비용, 아니면 출생 뭐 위험담 뭐 이런 거 탑재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어린이 보험에다 태아특약을 가입하는 게 바로 태아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부터 미루지 말고 미리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태아보험이 좀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어린이 보험을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이 30세 만기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30세 만기 괜찮을까요? 100세 만기랑 비교를 원하셔서 이것 좀 차이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어린이 보험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30살, 20살 이렇게 되면 자기네 보험 자기네가 준비해야지. 근데 우리가 무슨 100세까지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질병이 왔을 때 보험을 제대로 다시 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린 아이한테 지금부터 100세까지 보장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무리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30세 만기도 있지만 90세, 80세, 90세, 100세도 있거든요. 만에 하나 내가 보험료 납입하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보장을 크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제 태아보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10살 전후된 아이들은 솔직히 30세 만기로 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죠. 그렇지만 이제 30세 만기로 하게 되면 보장 기간이 짧다 보니까 30세 돼서 새로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100세 준비를 하게 되면 보장 기간이 길어서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지만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보셔서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30세 만기를 하면 나는 다시는 보험을 못 드냐? 어떤 질환이 왔을 때 다시는 100세 보험으로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장 기간을 30세 만기로 해도 내가 큰 질병이 와서 보장 기간이 30세로 끝나도 이거를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30세 만기 했을 때 뭐 25년 만에 뭐 전환을 100세로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만기가 딱 채워졌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맞는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어떤 질환이 왔을 때 다시 보험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 가입한 담보로 다시 100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30세 그 나이에 다시 보험료가 산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30세로 산출이 되겠지만 가입 시점의 요율을 따라갑니다.
보장 담보나 모든 부분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또 새로 산출이 되니까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질환이 와도 보험을 새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세 만기로 해서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30세 만기로 우리 아이의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들은 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만에 하나 30세 만기라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이걸 활용을 하면 100세로 그렇죠. 연장도 되는 거네요. 예. 저희가 맞습니다. 네. 이 보험을 가입을 조금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네. 나는 건강하니까라고 네. 해서 보험을 좀 늦게 가입을 원하시는데 네. 30세까지는 보통 그래서 보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꽤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린이 보험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자체가 네. 보장의 범위가 일단 성인 보험하고는 다르죠. 네.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어린이 보험은 가장 장점이 납입 면제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 보험하고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는 성인 보험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있을 때가 납입 면제가 대부분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경증 질환에서도 납입 면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 진단 받게 되면 성인 보험은 뭐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뭐 간암, 폐암 이렇게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만큼은 유사암인 경우 갑상선이나 제자리 아니면 암이 아닌 경계성 중요암 이런 부분에서도 다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 때문에 30세 이하 자녀는 어린이 보험으로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 면제가 보통 어린이에서는 6대나 8대로 납입 면제가 되지만 암이나 허혈성 뇌혈관 이렇게 포함해서 많게는 8대 납입 면제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9대 납입 면제까지 나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내가 뭐 개복이나 개흉이나 개두했을 때 납입 면제도 됩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이제는 20대 중후반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20년이나 30년 가져가도 뭐 30살에 가입을 해도 50세, 60세가 납입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납입 면제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30세 이전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은 보장도 훨씬 많이 받고 말씀 주신 납입 면제 이거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만 받는 거잖아요. 이게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저희 좀 새롭게 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장을 꼭 챙겨가야 된다. 그렇죠. 체크가 필요한 보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이 보험에서 챙겨가야 될 거는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비 돌려주는 실손보험의 제2의 보완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 후유장애 지급률로 각각 부위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요즘 발병률이 높은 어떤 암이라든가 이대 질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대 질환이 얼마나 보장이 넓은데요? 이대 질환은 지금 성인보험에서도 굉장히 보장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15세 전후에 있는 자녀보험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대 질환에서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15세 넘은 자녀들도 성인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비 구성으로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 보험에는 어떻게 해요?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아닌 심장 질환으로도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래서 30세 이하 자녀분들은 멀리 내다보셔서 90세나 100세까지 보험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될 수 있는 뇌혈관이나 허혈성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넓어진 이대 질환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냥 이대 질환으로 성인 때 가져가는 거랑 어떤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대 질환이 자체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부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질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신장 질환의 보장 범위가 넓다. 뇌혈관의 보장 범위가 넓다. 요거를 떠나서 여기에서
바로 다 납입 면제 기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자녀 보험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많죠. 부정맥 같은 거는요? 네,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맥박을 재보면 네. 이제 1분에 뭐 60에서 100회 이렇게 하면 정상으로 보지만 네. 우리가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은 이 맥박이 굉장히 자주 뛰는 빅맥을 많이 앓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잦은 이제 피로감이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때는 이 맥박의 수가 서서히 늦어지는 서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커피, 카페인을 많이 복용했을 때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거 예. 이런 부분이 다 부정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었죠. 안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담보 자체가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부정맥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를 갖고 있어야만 이 부정맥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어린이 보험을 가입시켜 줄 때 네.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네. 부정맥까지 되는 그 넓은 부정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네. 그 우리 아이가 결국 커서 네. 성인이 돼서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참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부정맥 같은 것도 수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시술을 많이 하죠. 네.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로도 많이 치료를 하게 돼요. 근데 네. 이제 약물 치료는 근본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로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부정맥 같은 경우는 서맥이나 빈맥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배터리를 가슴에 이렇게 유도해서 박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이라고 하고 네. 아니면 카테터를 심장까지 삽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빈맥 환자한테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부정맥 시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정맥이 진단했을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보험으로 했을 때는 가성비도 좋고 저렴하게 부정맥까지 되는 심장질환까지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보죠. 좋네요. 부정맥까지 포함해서 이 3대 질환이랑 네. 아까 언급해 주신 꼭 가져가야 된다는 질병후유장에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네. 어떤 플랜들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플랜을 짠 거는 네. 조금 세게 퍼펙트하게 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통 30세, 20대 중반이나 30대 이하 자녀를 둔 분들은 대부분 보험 만기를 뭐 80세 이렇게 안 가져가십니다. 짧게는 90세, 짧게는 이제 100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솔직히 질병후유장애 담보 자체는 반복해서 계속 실손보험 보완책으로도 탁월한 효과가 있잖아요.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는 담보 자체가 네. 성인이 돼서 준비하기엔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보험에다 탑재를 하기에는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질병후유장 담보 3천만 원,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2천만 원 했을 때 보통 15세나 20세 하게 되면 8, 9만 원 선에서 남자분들 정리가 되고 또 여자분들은 7만 원 내지 8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거는 30년 납해서 90세까지 무해지 50%한 거고요. 굉장히 보장의 폭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 후유장애나 이대질환 담보를 조금 감액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 3대 질환 플랜이었는데 혹시 2대 질환만 실속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대 질환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암이라든가 후유장애 담보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또 후유장애 담보가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대 질환이 솔직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담보들 질환이기 때문에 이대 질환만 실속 있게 플랜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세 남성분도 6만 원대, 여성분 4만 원대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 보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계시잖아요.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분 보험 이렇게 가입해 주세요라는 팁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너무나 이제 담보 자체가 보장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제가 굉장히 담보를 크게 넣었지만 솔직히 30세 이전의 자녀분들은 결혼하고 차후에 준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부모님이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담보는 적절하게 실속 있게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